오늘도 100권의 고전 읽기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바로 공자의 논어입니다. 25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동아시아 사상의 한가운데를 떡하니 지켜온 이 고전이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2500년 전에 말만 번지르르 하는 사람, 교원 영색하는 자는 조심해야 한다고 그렇게나 강조했던 사람이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바로 그 사람의 말이 지금 우리가 달달 외우고 인생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고전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요. 이 엄청난 역설, 바로 여기에 공자와 논어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공자의 진짜 가르침을 알려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위대한 성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의 처절했던 실패의 이력서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한번 보세요. 무려 14년이나 천하를 떠돌면서 자기 이상을 펼쳐보려고 했지만 어느 군주 하나 그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밥을 굽는 건 예사였고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당했죠. 정치적으로는요? 이건 완벽한 실패자였습니다. 게다가 그가 살아있던 춘추 시대는요, 기존의 모든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공자는 당대의 군주들을 설득해서 세상을 바꾸는 정치 게임에서 아주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좌절하고 끝났을 텐데 공자는 달랐어요. 아예 새로운 판을 짜버립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람을 바꾸는 게임이죠. 생각해보세요. 권력자는 바뀌고 시대는 변하지만 인간은 보편적이잖아요. 바로 그 인간의 내면에 집중하는 순간, 이건 시대와 권력을 초월하는 영원히 지지 있는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게임의 공략집, 그 안내서가 바로 이 논어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게임에 한번 참여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논어하면 어렵고 고리타분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 책은요, 이 혼란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에 대한 가장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생존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략의 한가운데 딱 하나의 글자가 빛나고 있습니다. 바로 인입니다. 인, 어질인. 이 한 글자가 논어 전체를 꿰뚫는 핵심 키워드인데요. 그럼 이 인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공자는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려운 명령 같은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이미 심어져 있는 씨앗 같은 거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주면 내면의 힘 말이죠. 바로 이 씨앗을 발견하고 잘 키워낼 때 우리는 비로소 나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과 진짜로 연결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인이라는 소중한 씨앗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공자는 아주 구체적인 딱 2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충과 서예요. 충은 뭐냐면 내 마음의 진실함, 내 양심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서는 바로 그 내 마음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공감, 역지사지, 바로 그 정신이죠. 그리고 공자는 이 인을 실천하는 법을 딱 한 문장으로 기가 막히게 압축해놨습니다. 바로 기소불욕 물시어인.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와,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하지 않나요? 어쩌면 인의 실천이라는 게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한 문장만이라도 제대로 지키면서 산다면 우리는 이미 인의 길로 들어선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이 인을 실천하는 게임에는 2 종류의 플레이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군자와 소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공자가 신분으로 사람을 나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도덕적인 기준으로 이 둘을 구분했습니다. 군자는 의로움과 공공의 선을 생각하는 플레이어라면 소인은 오로지 이익, 자기 개인의 이득만 좇는 플레이어죠. 또 군자는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지만 소인은 그저 시류에 휩쓸릴 뿐 진짜 조화를 이루진 못해요. 자, 공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어떤 플레이어가 되고 싶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군자라는 플레이어로 레벨업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요? 공자는 절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인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실천의 길, 바로 배움과
바로잡음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어요. 공자에게 배움이란 그냥 머릿속에 지식을 막 쌓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배우는 것, 즉 학과 생각하는 것, 사의 균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그걸 스스로 곱씹어보고 이게 정말 맞나? 하고 생각하는 과정이 없으면 그 지식은 결국 나를 가두는 그물이 될 뿐이라고 경고했죠. 반대로 배우는 건 없이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는 건요? 그건 아주 위험한 독단에 빠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지혜는 바로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태어나는 법이죠. 어느 날이었어요. 그의 제자 중에 가장 용감하고 또 성격도 불같은 자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자로가 공자에게 탁 물어봅니다. 선생님, 만약에 위나라 임금이 선생님한테 정치를 맡긴다면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경제도 살려야 하고 국방도 튼튼히 해야 하고 시급한 일들이 산더미 같았거든요. 자로는 아마 그런 현실적인 대답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공자의 대답은 정말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름을 바로잡는 일, 즉 정명부터 하겠다. 이 말을 들은 자로는 속이 터졌겠죠. 그래서 아니 선생님, 지금 상황이 어떤데 그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한가한 소리를 하십니까? 하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정말 공자는 현실 감각이 없는 몽상가였을까요? 공자는 이 유명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모난 술잔을 고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그 술잔의 모서리가 다 닳아서 더 이상 모나지 않게 되면 그걸 여전히 고라고 부를 수 있겠냐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임금이라는 이름은 임금다울 때, 아버지라는 이름은 아버지다울 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름과 실제 모습이 어긋나는 순간 말은 힘을 잃고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진다는 겁니다. 각자의 이름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질서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는 공자의 아주 근본적인 진단이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의 인호는 정말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철학이 정말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섰을 때도 과연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공자와 제자들은 그들의 여정에서 가장 혹독한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진나라와 채나라 국경에서 식량이 완전히 떨어져 굶어 죽기 직전의 상황에 놓인 거죠. 일주일 넘게 굶주림에 지쳐서 제자들이 하나둘 쓰러져 가자 가장 먼저 폭발한 건 역시 자로였습니다. 그는 분노에 차서 공자에게 소리치듯 물어요. 아니, 군자도 이렇게까지 공궁해야 합니까? 올바르게 살아온 우리마저 이렇게 비참해야 하냐고요?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고난 앞에서 터져나오는 가장 원초적인 절규였을 겁니다. 그 다음은 아주 현실적이고 똑똑했던 제자 자공이 나섭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타협안을 지시하죠. 선생님의 도가 너무 높아서 세상이 우리를 받아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기준을 조금만 낮추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말 굶어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 이보다 더 합리적인 제안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공자가 가장 아꼈던 수제자 안회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선생님의 도가 위대하기 때문에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도를 제대로 닦지 못했다면 그건 우리의 부끄러움이겠지만 이미 이 위대한 도를 다 닦았는데 세상이 써주지 않는다면 그건 저 제후들의 부끄러움입니다. 우리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었죠. 세 제자의 각기 다른 반응을 모두 들은 공자는 빙그레 웃으며 자신의 원칙을 조용히 확인시켜 줍니다. 군자는 곤궁함 속에서도 굳건히 중심을 지키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이성을 잃고 아무렇게나 행동한다. 이 극한의 실험을 통해서 사람의 진짜 가치는 편안할 때가 아니라 바로 이런 시련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결국 공자는 정치적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그의 계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죽음과 함께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영원한 게임으로 확장된 거죠. 공자가 말년에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남긴 이 말은 그 자체로 하나의 커다란 가르침입니다. 한번 보세요. 나는 15세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바로 섰으며 70에는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여기에는 어떤 대단한 업적이나 높은 지위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없어요. 대신 한 인간이 평생에 걸쳐 내면적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완성되어 가는지가 담담하게 담겨 있을 뿐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배움의 여정이었고 바로 이 끝없는 과정이 그의 가장 위대한 유산인 셈이죠. 공자의 철학, 그 인의 정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었는지는 이 유명한 일화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마국간에 불이 났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때는 말이 엄청난 재산이었잖아요. 그런데 공자의 첫마디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말은 괜찮으냐가 아니라 다친 사람은 없느냐였어요.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그는 끝내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재산이나 이념보다 사람이 먼저다. 이것이 바로 공자 사상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단단한 기둥입니다. 공자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인간상, 즉 군자의 모습은 문질 빈빈이라는 네 글자로 요약할 수 있어요. 질은 내면의 진실한 바탕을 말하고 문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나 교양을 뜻하는데요. 이 둘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속은 텅 비었는데 겉만 번지르르 하면 그건 사기꾼이죠. 반대로 마음은 진실한데 표현이 너무 거칠면 투박한 사람이 되고요. 이 둘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문질빈빈한 군자가 탄생한다고 본 겁니다. 여러분, 공자가 2500년 전에 시작한 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논어라는 책은요, 정답을 딱 알려주는 교과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경기장 안에서 스스로 질문하고 자신만의 답을 만들어가라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열린 초대장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면서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공자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위대한 게임의 목표고요. 그 게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논어가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책 속에 없습니다.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삶으로 직접 그 답을 써내려갈 때 비로소 여러분만의 논어가 완성될 겁니다. 부디 책을 직접 펼쳐 공자와 대화하면서 이 위대한 게임에 꼭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고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